안녕하세요. 김정래 세무사의 5분 강의, 오늘 그 14번째 시간이죠. 상담 사례는 13번째고요. 네,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사연 한번 읽어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몇 년 전 사무실 인테리어 공사하고 공사업자가 공사대금을 현금으로 주고 세금계산 발행하지 않는 대가로 좀 싸게 해주겠다는 말에 혹해가지고 세금계산 발행 안 받고 그냥 현금으로 지급을 하셨나봐요. 근데 지금 이제 와서 보니까 몇 년 전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세무서에서 이제 뭐 우편이나 전화로 연락이 와요. 야, 너네 이 거래 금액 큰데 거래 상대방에 대한 그 공급 내역이 거래 사실이 입증이 안 된다. 왜냐면 그쪽에서 이렇게 요청한 이유는 뭐죠? 자기네들이 이제 신고를 누락하기 위해서 이렇게 요청을 했기 때문에 입증이 안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입증 자료를 소명을 해라. 너네 거래 사실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 이게 실지인지 아니면 가공으로 너네 경비 처리한 건지에 대해서 입증을 해라라고 요청이 왔어요. 이럴 때는 이게 만약에 우리가 금액 인테리어 공사 같은 경우는 금액이 크고 이제 비용이 크게 나가는 매입세액 같은 경우는 물론 네 그렇죠. 매입세액 같은 경우는 경비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만약에 부인이 되게 되면 경비로 인정이 못하게 되면 세금이 많이 추징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거 반드시 입증을 하셔야죠. 우리가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가지고 입증을 하셔야 되는데 이거는 을지로있고에서 만수르 씨인데 뭐 이런 거 가지고 크게 연연하시네요. 그래서 우선 오늘 이렇게 억울하게 우리가 억울한 건 아니죠. 본인이 이제 어느 정도 부담을 한 거니까 만약에 우리가 세금계산서나 증빙을 발행 못하고 발행받지 못한 상태에서 어떤 입증이 필요할 때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입증을 해야 되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13번째 포인트, 적격 증빙을 받지 못하면 비용 처리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라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세법상의 규정을 한번 보면 우리가 법인세법 상에 이 두 가지 규정이 있는데 첫 번째가 지출증빙 서류를 수취하고 보관할 의무가 있다. 우리가 경비로 인정받으려면 세법상에 열거된 요 특정한 적격 증빙을 수취를 하고 5년간 보관해야 되는 의무가 있고, 두 번째는 만약에 수취하고 보관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가산세, 그 비용 인정된 부분에 대한 가산세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 그러니까 2%죠. 그 법인세로 가산세를 부담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금 사연에서처럼 증빙 자료를 수취하지 못했는데 우리 경비 금액이 크죠. 몇 천만 원, 몇 억이 될 수도 있는 거. 이런 거를 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 어떻게 우리가 입증을 해야 하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 자, 우리 예규 관련 법령뿐만 아니고 이 예규에는 또 예규를 한번 살펴볼게요. 아까 같이 증빙 자료를 수취하지 못했으면 우리가 그러면 증빙하고 수취 못했으니까 비용 인정받을 수 없어 이렇게 포기하고 말아야 될까요? 아닙니다. 우리 예규에서도 나와 있다시피 증빙자료를 수취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다른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서 그 지급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송금으로 산입한다. 송금으로 산입한다는 것은 비용 처리가 가능하다. 그 대신에 가산세는 적용이 된다. 아까 말씀드린 2% 가산세는 적용되지만 이게 객관적인 사실이 우리가 실제로 인테리어를 받았다. 아니면은 대금을 지급하고 거기에 대한 재원의 용역을 공급받았다라는 사실만 입증이 가능하다면 우리가 이거는 사실관계에 따라서 비용을 인정해주겠다라는 게 바로 이 예규의 취지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이 거래 사실관계를 입증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 이런 자료들이 있어야 돼요. 자료 이제 우리가 소명을 할 때 세법이나 또는 어떤 세무서와의 그런 거래사실 입증 관계에서 이 자료들이 가장 중요한 거래사실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중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이 네 가지 자료는 반드시 우리가 세금계산서를 수취 못하거나 아까처럼 좀 싸게 받기 위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네 가지 증명서류는 반드시 보관하셔서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가 거래 사실에 따른 작성된 계약서. 아까 인테리어 공사 같은 경우는 반드시 계약서 작성하고 하셔야 되고, 계약서에 따라서 본인 사인 들어가고 거래 상대방의 사인 들어가고 사업자 등록번호라든지 이런 게 작성이 기재가 돼 있으면 이 계약서에 대해서 계약서도 입증 자료로 활용이 가능하다. 거래 사실 반드시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 중에 하나죠. 두 번째는 상품이나 이런 비품을 공급받았을 때 거래 명세서도 거래 사실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중에 하나가 될 것이고, 세 번째 중요해요. 대금 지급 증빙. 우리가 대가를
그냥 돈을 줬을 리는 없으니까 거래 사실이 있다는 걸 입증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자료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대금 지급 증빙이죠. 하지만 우리 반드시 그 거래 상대방, 우리 공급자의 통장, 대표자의 통장이나 사업자 통장으로 돈이 들어간 지급 증빙이나 또는 입금증, 거래 상대방이 발행한 입금증 또는 현금 수령한 영수증, 요건 좀 약간 부족하긴 한데 어쨌든 이런 거를 갖고 있으면 대금 증빙으로서 효력이 있고 요 효력이 있는 대금 증빙으로 거래 사실관계를 입증할 수 있다. 그리고 반드시 요거 아셔야 돼요. 요거 거래 상대방이 이제 계약서 상에는 나와 있겠지만 이 사업자 등록 번호라든지 어떤 개인 정보, 신상 정보가 있어야지 나중에 그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사실관계 이렇게 몇 년이 지났을 때 또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그 자료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요 네 가지 자료는 반드시 보관하시기 바라고 요거 자료로 입증이 됐다고 해도 가산세 2%는 부과가 된다. 경비는 인정이 되지만 2%에 대한 가산세는 부과가 된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거래하셨을 때는 반드시 증빙을 수령하시는 게 유리하시죠. 그래서 오늘 그 13번째 포인트 적격 증빙 받지 못했을 때 비용 처리 방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